네, 안녕하세요. 하만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필름라이프 A to G에서 필름을 이야기하는 마케터 마빈입니다. 요번에 5번째 시간은 필름을 구매하러 가셨을 때 종종 가문 필름을 판매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가문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거진 또는 캐니스터 안에 다른 필름이 감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 필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필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름을 감아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에 있는 필름이 매거진에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고 나서 난처한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문 필름을 샀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흑백 필름이 감겨 있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컬러로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을 하고 보니까 흑백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문 필름은 분명히 판매처에서도 가문 필름이며 이 안에는 어떤 필름이 감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 중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거진 캐니스터를 보면은 요 옆부분에 바코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감도와 컷수를 디지털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에 장전을 했었을 때 카메라에서 이 DX 코드를 읽어서 스스로 설정하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감도 400의 매거진에 감도 100 필름을 감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카메라는 감도 400으로 읽어 들어서 설정을 하지만 실제 촬영돼야 될 필름의 감도는 100인 거예요. 노출차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문 필름을 구매하시면 되도록이면 카메라에 DX 코드 해제를 하시고요. 수동으로 감도를 조절하시고 촬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하만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필름라이프 A to G에서 필름을 이야기하는 남자 마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가문 필름을 나도 한번 감아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필름과 다르게 판매 자체가 굉장히 길게 판매가 돼요. 보통 길이는 100피트 정도 되고요. 영화용 필름처럼 캔에 들어가 있어요. 캔에서 열자마자 바로 필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빛이 많은 곳에서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백에다가 이제 로덕이랑 이제 벌크 필름을 넣은 다음에 손만 넣고 캔에 들어가 있는 필름을 가문 필름을 꺼내서 이 로덕이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캐니스터 매거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빈 거를 넣고 또 닫고 레버를 넣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 필름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필름을 감아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 감으면은 보통 20롤을 넘게 감기도 하는데 감았을 때 그냥 20롤을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10에서 15% 정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환경 오염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내 취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문 필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로더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숙지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필름 로더기와 가문 필름, 벌크 필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하만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필름라이프 A to G 마케터 마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필름 카메라의 종류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맨 위에 있는 카메라, 가장 흔히들 보는 필름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SLR 카메라라고 부르고요. 싱글 렌즈 리프렉터, 말 그대로 하나의 렌즈를 이렇게 미러가 있어서 들어오는 상을 이 뒤쪽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뷰파인더에 반사시켜서 사람이 직접 보고 있는 이미지를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SLR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렌즈가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렌즈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화각을 교체를 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촬영이 굉장히 쉽고 빠르고 눈으로 본 이미지를 그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형태의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RF 카메라, 흔히 말하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R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뷰파인더가 있지만 뷰파인더가 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뷰파인더 앞쪽에 있는 창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초점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잡을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카메라 기종마다 물론 이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렌즈 파인더를 선택하는 이유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약간 이미지의 위상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진의 묘한 재미감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목측식 카메라입니다. 목측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거리를 보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는 형태의 카메라를 말하고요. 촬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대신에 목측식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 라고 하면 쉬운 메커니즘과 빠른 촬영이 가능하고, 보면은 이제 뭐 풍경도 있고요, 이제 뭐 인물들, 그리고 상반신, 그리고 인물 클로즈업 같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거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돌려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보셨을 법한 카메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렌즈가 2개 달린 카메라, TLR 카메라라고 합니다. 트윈 렌즈 리플렉터 카메라. 이제 2개의 렌즈가 존재를 하고요. 이제 윗부분은 뷰파인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하는데, 위에서 바라볼 때 상을 초점을 이제 잡거나 이제 프레이밍을 하기 위한 렌즈이고요. 밑에 있는 카메라가 실제로 촬영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TLR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위상차가 생긴다는 거. 제가 뷰파인더로 보는 것과 실제 렌즈를 통해서 촬영이 되는 것과 약간 상이 각도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T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반대로 뷰파인더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하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점은 웨이스트 레벨, 그러니까 뷰파인더가 굉장히 커요. 실제 뷰파인더 크기입니다. 뷰파인더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또 TLR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이렇게 상을 보고 있으면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묘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카메라, 묘한 재미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PNS. 가장 필름 카메라를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을 하는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PNS는 이제 포인트 앤 샷이라고 해서 간편하고 쉽고 셔터를 누르면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가볍게 그냥 이미지만 보고 이미지 좀 저거 찍어야 되겠다 하면은 전원만 켜서 셔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에 주의해야 될 점은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과 그리고 먼지에 의한 고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PNS를 구입을 하실 때 상태, 외관이나 아니면 내관, 필름실의 이제 컨디션 같은 걸 정확하게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구매하는데 까다로운 제품 중 하나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필름 카메라에 대한 종류의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필름 카메라가 어떤 거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자고요. 이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